2022년 1월 17일입니다. 안종현 경매TV의 경매 라방 제49강입니다. 생생경매는 86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난 48강에서는 그러니까 제 얼굴도 뿅 나오게 할게요. 네, 48강에서는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경매 취하, 그죠? 경매 취하와 관련돼서 그 사례, 경매 사례를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49강이지요. 2단계입니다. 2단계. 지분 낙찰받은 이후에 조치사항 중에서 2단계 해가지고 지분을 낙찰받았다, 상대방한테 되팔고, 아니면 지분을 낙찰받았다, 상대방 지분을 내가 되사고, 아니면 어떻게? 지분을 낙찰받았다, 둘이 손 꼭 잡고 다정스럽게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같이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제가 지난 48강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타 지분권자한테 매각한다고 강의하는 거 보면 그거는 믿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또 막 그 영상으로 강의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닌데, 지분 낙찰받아가지고요. 밉지만은, 그죠? 밉지만은 상대방 어떻게 보면 좀 아픈 구석을 살살 건드려 버리는 것이지요. 밉지만은 지분 낙찰자로부터 다시 지분을 얼마의 어떤 그 이문을 좀 더 붙여가지고 사는 그런 경우도 이제 왕왕이 제법 이게 뭐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법 솔찬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지분 낙찰받은 다음에 조치사항 두 번째가 2단계입니다. 낙찰 지분을 상대방한테 매각. 오늘 이거 제가 이제 일일이 경매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상대방 지분을 내가 매입을 해버려. 그죠? 그럼 어쨌든 뭐 1번 같은 경우도 2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는 스타트는 지분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분을 매입한다, 매각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으로 이제 소유권이 다시 이제 집결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 완전체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또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니까 공유부동산 같이 판대요. 둘이서 손 꼭 잡고 야, 우리 그냥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다시 되팔자. 팔아가지고 각자 자기네들 지분 있잖아요. 지분만큼의 어떤 소득이 뭐 배분을 지분만큼 배분을 하는 것이죠, 그죠? 배분 한 번에 내서 종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이렇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저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또 저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의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특히 1번 같은 게 낙찰 지분을 내가 상대방에게 다 되파는 거예요. 지분 경매 나왔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모르는 거지. 고기도 어떻게 먹어본 사람이 잘 먹잖아요. 그래서 낙찰 지분을 상대방한테 매각한 그 사례인데요. 그 사례는 지금 현재 오늘 라방 일시네요. 2022년 1월 17일 월요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낙찰 후에 지분 매각 사례가 여기 이제 경매 정보지가 아니고 이제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경매 정보지로 살포시 이동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낙찰 후에 지분을 매각한 경우입니다. 2010타경이고요.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의 당사자가 제가 다음에서 카페 운영할 때 그 당시 카페 회원이었었어요. 요즘 뭐 이분 카페 이제 네이버로 옮기니까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 17144. 이 로그인을 해야 되네. 참 로그인을 안 해버렸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0타경에 1714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반지하입니다. 반지하. 빌라 반지하거든요. 야, 빌라 반지하 뭐 이거 돈 되겠나? 그죠? 그것도 나아가서 지분이 경매 나올 때 이게 돈 되겠나?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은 이거 안 할란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거 돈이 안 된다 이거죠. 화면을 좀 줄일게요. 내가 생각해서 이게 돈이 안 된다 그러면요,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네, 됐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게 되면요, 물건 보시면은 구로구 개봉동에 소재한 지층이잖아요. 지층 B04호래요. 빌라로 되어 있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요. 이게 7분의 3 지분이 경매 나왔습니다. 이 원칙은 보니까 아마 여기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남편 명의로 이 소유가 되어 있다가 남편이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부인하고 자제분 두 분이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인한테 7분의 3 지분이 경매 넘어갔고, 지분이 넘어가고 상속이, 자제분들은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엄마 지분이 여기 경매가 넘어갔어요. 엄마 지분이 딱 이렇게 경매가 이제 넘어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잖아요. 그죠? 7분의 3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 카페 회원이었어요. 회원인데 보니까 3,300만 원의 1차 매각 금액인데 한번 유찰돼가지고요. 2차 매각 기일 날, 참 이때는 참 한 10년 전에 참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이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2022년이죠. 그죠? 앞으로 10년 하는 게 2030년대 되면요. 옛날에 해가지고 2020년대 그때 참 좋았었는데 한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서 가장 적기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제일 싸요. 지나고 나면 가격이 또 올라간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니까 어쨌든 응찰자 경쟁률도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650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고 대금 납부를 해버렸어요. 대금 납부했습니다. 대금 납부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권리관계를 잠깐 볼게요. 잠깐 보니까 권리관계가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봐가지고 이분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인데 아마 이제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 넘어오면서 아주 심플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역경매, 전형적인 역경매 행태인데, 이런 경우 역경매 하라고 상대방한테 이야기 부추겨도 역경매 안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 배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다시 요건 관련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요겁니다. 여기 보시니까 남부지방법원 2020 타경이지요. 2020 타경에 17,144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분이 어머니예요. 62년생이잖아요. 그죠? 그런지 두 분이 이제 김모 씨 두 분이 이제 자제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엄마 지분 여기에 경매에 넘어와버렸어. 7분의 3 지분이. 7분의 3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더라 해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여기 보시니까 그러니까 7분의 3 지분이 경매에 넘어오니까 이걸 이분이 강제 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2,650만 원에 잘 받았습니다. 2,650만 원에. 여기가 다시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이 보시면 이분이 7분의 3 지분을 2,65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2011년 3월 23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는 것이지요. 촉탁 등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에요. 그죠? 이 보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이분 지분 전부죠. 전부 이전했어요. 매매인데 김영희가 이게 자제분 중에 한 명입니다. 한데 이분한테 얼마에 팔았다? 3,800만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죠. 이런 경우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런 발생된다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가치, 부동산이 어디가 위치해 있고, 강남 3구 해가지고 서초, 강남, 송파에 있냐? 그건 아니죠. 이 부동산이, 거기에 따라 물론 부동산의 가치가 나름대로 결정되겠지만은,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저 뭐 빌라인데, 지분인데, 반지하가 경매를 하는데, 위치는 저쪽에 시골인데, 저거 돈 되겠나? 돈 된다니까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3구에 소재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것 대비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부동산 가치가 높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되는데 발생 안 된다. 근데 이 수익 발생돼 버리잖아요. 그죠? 2,650만 원에 그것도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언제 했습니까? 2011년 3월 23일에 했죠. 그래가지고 3월 24일 날 매매 계약 썼어요. 그죠? 23일 날 하고 등기하고 일단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니까 다음 3월 그 다음 날 공유 지분 전부 7분 3 여기 그대로 내려왔잖아요.
매매를 통했단 말 해가지고 이전 등기는 언제 했다더라? 2011년 4월 6일이니까 얼마야? 3,800이라 그러면 야, 얼마 며칠 정도 됩니까? 요 날짜만 따지더라도 과적 한 보름 정도 되나요? 그죠? 보름 만에 2,650에서 3,800 같으면 1,150만 원인가요? 그죠? 예. 근데 이게 3,800만 원인데 이거 제가 경매청부지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3,800만 원 해가지고, 매매, 이거 실질적으로 3,800에 거래됐다는 게 제가 너무나도 잘 안다니까요. 예. 그럼 이게 이제 경매정보지를 다시 잠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정보지가 요거네요. 3,800만 원에 팔았는데,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7분의 3 지분에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3,300이잖아요. 그죠? 3,300인데 그것도 보름도 안 돼가 3,800만 원에 팔았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지. 저도 그때 이분한테 팔았대요. 3,800. 그래서, 야, 상당히 참 신기하더라고. 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3,300인데, 그 자제분이 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사고를 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자기 지분을 팔래요. 이게 이분한테. 그래서, 얼마면 되겠어? 본인이 그냥 에이 해서 그냥 불러버렸대요. 그냥 3,800 불러버렸답니다. 그냥, 네. 그냥 3,800 부르니까 저 상대방에서 알았어, 오케이 사인 딱 놔버리니까 그래서 3,800 된 거예요. 이거 다운계약서 요즘 다운계약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다 표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중에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나는 낙찰받아가지고 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내가 공유물분할 소송 제기해가지고 그냥 팍 형식적 경매를 집어넣어가지고, 할 거야. 그건 지 생각이야.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지분뿐만 아니고 일반 부동산 아파트가 낙찰받았는데 내 생각대로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지분을 낙찰받았다 이거지. 받았는데 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띠리링 전화가 옵니다. 저기요, 지분 좀 파시면 아니 되실까요? 이런 경우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런데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게 있을 수 없대요. 왜냐면 지분 낙찰 받아서 얼마나 꼴보기 싫네. 이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이거 살 이유가 없다 이게. 지가 해봤나? 안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제 지분을 낙찰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에서 지분을 되파시오라고 이렇게 연락 오면요. 일단 가격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에 팔 거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죠? 감정가격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봐가지고, 근데 가격 시점 이것도 봐야겠죠, 그죠? 가격 시점도 보고 내가 낙찰받은 시점도 보는데, 아이고, 내가 낙찰받은 시점 대비해가지고 그 가격 시점 보니까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와, 그럼 3,300만 원, 이건 뭐다? 1년 전의 가격이란 말이죠. 그럼 봐가지고 높게 술 부으시면 불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3,800 불러가지고, 깎아주는 맛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이, 알았어. 100만 원 깎아줄게. 3,700. 에이, 그럼 3,600. 안 돼. 더 이상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내 지분을 상대방한테 대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무슨 밀당을 하는 것이지요. 그거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지분 경매 관련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거를 올려놓으셨더라고. 지분 경매 하는 사람들은 하이에나래, 하이에나. 왜 하이에나냐? 그러니까, 지분을 낙찰받아가 타 지분권자를 한마디로 괴롭힌다 이게지. 그렇기 때문에 하이에나다. 이게 저는 그런 표현 보면 상당히 참 언짢아요, 언짢아. 그럼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 낙찰받았습니다. 대항력 없는 입장인이 있네. 그 사람 보니까 보증금 채널을 다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럼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말이죠. 3억인데 한 1억 5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다. 아이고야, 낙찰자 입장에서는 야, 당신은 말이지 3억 중에서 1억 5천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억 5천만 원 내가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차피 괴롭히는 것이 표현이 합니다. 어차피 그 당의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 괴롭히는 것이다. 그 괴롭히는 게 아니죠. 나는 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괴롭히는 겁니까? 민사집행법이라는 법 규정에 의해서 내가 그대로 나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개의치 마시고, 과연 이런 거 건드렸을 적에, 특히 보십시오. 이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빌라입니다, 빌라. 빌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 온 빌라가 경매가 나왔다 했을 적에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요즘같이 좀 주춤주춤하는 그런 시절에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게 빌라인데 지분인데 같은 제가 볼 때는 그 답은 이건 같습니다. 이 집은 아버님의 아름다운 추억이 서린 집인데 엄마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하면서 자식이 나서가지고 자제분 이분 보니까 그때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원양어선 타는 사람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사람이 좀 배를 타니까 화끈했던 모양이라. 예. 일단 요 사례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건 잠깐만요. 이거 엉뚱하게 나와버렸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2014년 945 이것도 여기 그 당시 다음 카페 회원분 사례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민구 원미동에 소재하는 임야입니다. 임야인데요. 잠깐만요. 화면을 좀. 네. 요거는 3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어요. 3분의 1 지분이. 이거 제가 아마 48강인가 47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 눈에 그 부동산이 이뻐 보이면 참 남의 눈에는 더 이뻐 보여요.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치열해요. 근데 내 눈에 보니까 전부 다 단점 투성이야. 그럼 남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찰 안 들어가죠. 그럼 따라서 됩니까? 계속 유찰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건도 보십시오.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4차 유찰. 5차 기일날 이분 혼자서 입찰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분이 5차 매각 기일날에 입찰 안 들어갔다면 이따 5차도 또 유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차 매각 기일에 최저 가격이 1,150만 원인데 이건 아마 이분하고 제가 이거 입찰 가격을 어떻게 알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는 이거 한 돈 100만 원 더 얹어가서 한번 써봐서 그런데 이분 같은 1,865만 원에 소송 낙찰 받았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 지분 3분의 1에 돼가지고 타지분과 매각을 했는데 얼마에 매각했지? 2,500만 원에 매각을 완료를 위에다 적어놨습니까? 그죠? 2,500만 원으로 매각 완료를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건 보니까 약 한 4, 5, 6, 7, 8 한 5개월 만에 약 한 700 정도, 5개월 만에 한 700 정도 어쨌든 봐가지고 지목은 임야에다가 토지 지분이잖아요. 그죠? 임야 싫어. 지분 머리 아파. 그것도 또 나아가서 이게 분묘기지권이라고 해가지고 봉분이 몇 개가 존재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보시면 자연녹지 지역 나와 있잖아요. 자연녹지 지역에다가 보니까 분묘 소재 수목 포함 어쩌고 저쩌고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분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우 해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4차까지 쳐다도 안 보고 5차 매각기일 날도 단독으로 이제 입찰 들어가서 이제 낙찰했던 그런 사례란 말이죠. 그죠? 사례인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면 사진 멀리서 보시게 되면 이게 봉분 분묘 자리입니다. 또 이제 가차에 있는 거 볼까요? 요건 이제 평장은 아니고요. 이것도 임장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서 알은 것 같아요.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가 여기서 딱 하나 감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감추고 있는 것이 경매 비법 그 투자 기법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오프라인 모임 할 적에 이거 한번 물어보시면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보면은 또 사진 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봉분이 하나 있고요. 봉분이 있죠. 잠깐만요. 봉분이 여기 있고 여기도 또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임장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했냐니까 이야기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누가 이제 돌아가시면 자기가 돌아가시는 분이 이제 유택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해놨대요. 이 보니까 아마 아버님 이 임야가 소유가 아버님과 있는데 이걸 이제 아들 2사람하고 손자한테 각각 3분의 1씩 소유권을 정렬했어. 정렬하면서 요 자리는 뭐다. 내가 죽으면 영면할 자리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분묘기지권 아니면 임야, 사실은 안 그랬으면 임야 같은 경우 특별하게 개발했던 여지가 없으면은 그건 메리트 있습니까? 메리트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런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이런 걸 조사하는 것이 참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요 이게 요것도 저기 요 잠깐 요건 이제 부천 지원 사건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뭐 보여드렸던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미 경매로는 매각해가지고요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박모 씨 이분이 낙찰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박모 씨 이분 지분이죠. 지분 전부를 이렇게 이전했죠. 그죠? 3분의 1 지분이니까 홍모 씨가 이분이 다 지분권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얼마에 팔았다? 2,500만 원에 팔았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요 3월 30날 등기해가지고 9월 1일 날 넘겼어요. 근데 요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실 안 그랬으면 남의 돈 먹기 쉽습니까? 단도 10만 원도 먹는다는 표현이 좀 마음입니다만은 돈 벌기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이 건 같은 경우도 아마 이분 입장에서 와가지고 뭐 내용 경매 띄우고 뭐 소위 난리 부르스를 쳐버렸어요. 내용 경매 띄우면서 어떻게 한다도 뭐 공유물 분할 소송에 해가지고 말이지 이거 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붙이겠다는 등 하면서 이게 소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좀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죠?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서 이제 매입을 하게 하는. 우리 조금 전에 다세대 주택 반지하 7분의 3 지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도 낙찰받아가 내용 경매 띄우고 그랬어요. 띄워가지고 확 그냥 경매 집어넣겠다고 말로만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마음 약하신 분들이 보게 되면 아우 저거 완전 하이에너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까지 잡수신 분들은 경매 안 하시면 된다니까요. 자꾸 경매 안 하시면 되는데 자꾸 뭐 이렇게 경매 바닥을 말이 기웃거리고 하면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그죠? 성남 지원은 제가 또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리면서 부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성남 지원에서 2014 타경입니다. 2014 타경에 1733.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어쨌든 지분 투자를 이미 그전에 하셨던 우리 경매 선배 경매인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사람들 과연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처리를 했느냐.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낙찰받아가 200만 원에 팔았느냐 300만 원에 팔았느냐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건 뭐 10년 전 사례내기 아니에요. 10년 전 사례면 어떻고 뭐 20년 전 사례면 어떻습니까? 봐가 돈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건 같은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단지가 보시면 깔끔하죠, 그죠? 깔끔하잖아요. 깔끔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이게 7분의 2 지분이 경매가 넘었어요. 7분의 2 지분이. 여기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다세대 주택 나와 있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7분의 2 지분이 경매가 넘었습니다. 7분의 2 지분이 경매가 넘으니까 와, 또 2,000매가 길래 5명이 들어왔잖아요. 5명이 들어간 말이지 6,600여만 원에 써버렸단 말이지. 2014년도 88% 같으면 셌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니까 80%대 초반에 통상적으로 이제 낙찰받고 하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지분 경매는 100% 막 써버리잖아요. 100% 막 쓰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이해관계인들은 뭐 100% 넘게 써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죠? 근데 아무리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물론 또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경매 지분 경매 나왔는데 감정 시점이 내가 입찰하는 시점보다 1년, 2년 전에 한참 전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2년 정도 경과가 된 상태에서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월등하게 올라갔다. 그때는 100% 넘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틀리다는 것이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또 뭐 6,619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6,619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얼마에 대팔았지 보니까 7,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게 딱 정확하게 일체감정가 7,500이잖아요, 그죠? 다운결 쓰면 안 되죠. 쓰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쓰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오히려 어떻게 양도세 절감하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많이 쏘잖아요. 업계약서도 쓰면 안 돼요. 정상적인 실질적인 실거래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그 사람 잘 안 써줍니다. 왜냐면 그거 써줬다 나중에 덜통나면요, 자기네도 영업 정지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금액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7,500만 원에 팔았다. 근데 6,619만 원에 뭐 등기하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막 6,800 정도. 그런데 7,500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700 정도. 그죠?
이때는 뭐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건 뭐 감안하더라도 뭐 거의 한 5, 600 정도는 이제 본인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스케일이 크신 분들은 말이죠. 500만 원 벌었다, 뭐 1000만 원 벌었다, 에이, 세상에 그거 벌어가 배 부르겠나 할지 몰라도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지분인데 아파트다, 빌라 경매 나왔는데 내가 얼마 낙찰 받아가지고 그 상대방하고 어쨌든 소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도 내가 지분 낙찰받은 지분을 상대방한테 팔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2단계에서 내 지분을 판다, 아니면 네 지분 나한테 팔아라, 아니면 뭐 같이 팔까? 여기까지가 2단계래요. 근데 봐가지고 지분 사갈래? 팔래? 같이 팔래? 싫어. 그럼 어떡합니까? 알았어. 이제 3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공유물 분할 소송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확 그냥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지. 우리 그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경매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게 이제 형식적 경매잖아요. 그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해가지고 경매 넘어오는 것인데, 또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형식적 경매는, 경매의 종류는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는 형식적 경매 큰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일단 대원칙은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큰 어떤, 과거에는요, 이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동산 상 및 부동산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매수인, 낙찰자가 인수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수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소멸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근데 매각 조건을 바꿔가지고 인수주의에 의해서 경매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 경매 진행된다 했을 적에 소멸주의에서 경매 진행되느냐, 아니면 인수주의에서 경매 진행되느냐, 이런 사실관계가 되게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서는요, 매각 물건 명세서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6,619만 원에 낙찰을 받고 밑에 또 권리관계를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 보면 더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죠? 예,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부권 설정되어 있네요. 설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 건저당권 하면 이게 만약에 지분에 대해서 설정했다면 일반 지분권자 이름 표시가 돼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분권자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죠. 그럼 따라서 이렇게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마음 놓고 입찰 참여를 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채팅창 잠깐 볼까요?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인사 말씀 더 드려야지, 그죠? 잠깐만요. 인사 말씀 더 드리는데, 누가까지 말씀드렸나요? 네. 선크피어, 단크피님까지 말씀드렸고, 뭡니까? all okay입니까? all okay 5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유원건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박만섭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누구신가? CEO 찰스인가요? 찰스님인가요? 반갑고요. 알까기 대왕님, 윤복현 우리 부회장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갈비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정차장님도, 네, 반갑습니다. 홍대희님 앞에는 남자 빼셨네. 이제 안 헷갈려. 그 전에 남자 붙어 남홍대희 하니까 이거 남자라서 그러네. 근데 홍대희님 반갑고요. 홍몬리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지광원님, 지세포님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류치영님, 네, 반갑고요. 황소님 들으셨고, 목대사님이 지분약자님이신가요? 그때 아이디를 닉네임 바꾸신 것 같은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자, 이 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듯이 저당권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또 간에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우리 라이브 방송 이제 2편에서 우리 생생경매 2편에 나와 있거든요. 2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요 건입니다. 보시면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해가지고요. 보십시오.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인데 봐가지고 7분의 2지분이니까 이분 같아, 이분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강모 씨라는 분이 지분을 7분의 2지분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강모 씨 지분이 어떻게 지분 전부 이전이죠. 그죠? 이전에 공유자 지분 7분의 1로 이제 넘어왔어요.
예, 넘어왔는데 밑으로 한 번 더 볼게요. 보니까 이 나와 있잖아요.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건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네, 그죠? 2014년 10월 29일 날 등기했는데 이게 뭐 6,619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2015년 3월 19일 날 등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 12, 1, 2 약 한 4개월 반 정도 만에 강모 씨 지분이 김모 씨니까 아까 이분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대판 거예요, 이분한테. 이분이죠, 그죠? 이분한테 7분의 2지분을 팔아가면 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이분 지분을 해가지고 7분의 5가 되어질 것이고 이분은 없고 그다음에 이분이 7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7,500만 원에 되팔았다. 6,619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남는 장사인가 아닙니까? 그죠? 남는 장사니까 괜찮지. 남는 장사니까. 요거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그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동부지방법원 사건인데요. 동부지방법원 해가지고, 2014 타경이고요. 2014 타경에 5,887. 송파구 문정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건 보니까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어요.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요거 꽤 짭짤해요.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단 말이죠. 여기에 근데 1차 6억에서 4억 8천, 3억 8,400인데 6명이 응찰해가지고 3,000매가 끼란 말이죠. 4억 5,666만 원에. 뭐 요즘 아마 이런 물건이 경매 나면 1차는 뭐하고 2,000매가 끼려는 막바로 낙찰됐습니다. 이분도 2,000매가 끼를 가격보다 좀 낮은 금액인데 이제는 아마 2,000매가 끼 가격인 4억 8천만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면 낙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금 납부를 완료를 했거든요. 4억 5,660만 원입니다. 4억 5,666만 6천 원. 666만 6천 원인데 이것도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서 이게 보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역경매 대상은 안 된다 봐야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제 가압류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가 돼 있습니까?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가 돼 있으면은요 일단 소위 남한테 상대방한테 뒤통수를 맞지는 않는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본건의 등기부등본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법 사건이고요. 유모 씨하고 김모 씨가 각각 2분의 1에 해당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김모 씨죠. 김모 씨 지분 이게 이분 지분이 경매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모 씨라는 분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낙찰 받은 거 아닙니까? 소유권 넘겨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모 씨 지분 보니까 이분이잖아요. 자기 지분을 이전했어요. 누구한테? 유모 씨한테. 유모 씨 이분이잖아요. 그죠? 이분한테 팔았어. 얼마 팔았습니까? 6억에 팔았죠. 그죠? 요거 아까 제가 4억 5,660여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6억에 매각을 하겠다. 근데 2015년, 이 정도면 괜찮겠죠? 2015년 2월 달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가지고 2015년 7월 달에, 그러니까 뭐 과정 달수를 해가지고 한 5개월여 만에 양도소득세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보는 게 약 한 1억 한 4천여만 원, 그죠? 1억 한 4천여만 원 이상의 어떤 수익이 발생된다면.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위치 괜찮다, 지분이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요, 이게 아파트 같은 운신의 폭이 좀 넓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일반 다세대 빌라나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분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한마디로 배짱 튕기는 것이지요. 지분 파시오. 안 팔어? 그럼 지분 사가시오. 싫어? 같이 안 팔래? 알았어. 그럼 경매 지분 넣는다? 소송한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현재 2022년 1월 달이란 말이죠. 2022년 1월 달에 이제 지분을 낙찰 받았어요. 강남 3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이제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분 사라 말아라 전혀 협상이 안 되는 거 그럼 어떡합니까? 공유물권을 소송한다면요. 소송하면 소송 제기한다 그러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뚱땅 끝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와가지고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그죠? 일단 6개월 잡자 이거죠. 소송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는다 그러면 판결문 가지고 이 본 부동산을 경매로 붙인다 그러면 경매 붙인다면 경매 기입 등기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최소한 6개월 또 이상 걸려버린다고. 그죠? 그럼 이거 하더라도 암만 짧게 하더라도 1년이야. 근데 1년 더 걸립니다. 근데 이 부동산 보니까 이야 가격이 만만치 않아. 근데 야 이게 2022년 말에 1월 달에 여기 땅 했는데 결과물이 언제 2023년 1월 달에 나온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1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푹 올라가 버렸다면 오히려 나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 경매라는 것이. 그래서 종잣돈만 하면 괜찮아요. 일반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대출이 그래도 일반 물건보다는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내가 현금 부자들은요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상대방하고 협상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알았어 와가지고 뭐 경매 지분한다. 경매 지분하기 전 단계로 소송 제기한다. 그럼 그만큼 시간이 지난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부동산 지가 그냥 바락바락 기어 올라가 버리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에 화면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타지분 매입 사례입니다. 타지분 매입 사례에 대해서 2부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